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1강 시간으로 jQuery를 활용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웹 퍼블리싱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퍼블리셔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도 단순하게 시안으로 나온 PSD를 HTML과 CSS로 작성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쉬운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간의 시각적인 언어 확립을 하는 일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언어 확립은 사실상의 CSS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웹 퍼블리셔가 다루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챕터 2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웹 퍼블리셔가 다루는 이 언어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자, 기능 부여를 위한 언어의 확립. 적절히 쓸 용어가 없어서 그냥 기능 부여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자, 따라서 기능 부여에 대한 언어를 확립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웹문서에서 마크업과 CSS만으로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웹 퍼블리셔가 해야 할 기본이라는 반론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진보된 UI가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자바스크립트는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웹 퍼블리셔는 사용자와 맞닿는 프론트엔드를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이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을 부여하는 것 역시 단순하지 않은데요. 웹 브라우저라는 표준화되지 않은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해야 하는 언어다 보니까 지원되는 범위가 다른 브라우저들 혹은 버전 사이에서 크로스 브라우징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칫 최적화를 시켜놓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엄청 버벅대는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작에 관련된 퍼포먼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도 하죠. 크로스 브라우징과 동작에 대한 퍼포먼스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나온 게 바로 jQuery가 되는데요. 자, jQuery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는 HTML 속에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단순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존 레식이라는 사람이 2006년 뉴욕시 박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한 부분인데요. jQuery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됐죠. jQuery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언어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쉬운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인데요. jQuery의 원본 코드 원리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코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코드 원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했는데요. 자, 이벤트와 코드 원리입니다. 그래서 챕터 2의 1강에서는 바로 이벤트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죠. 네트워크상의 jQuery 라이브러리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jQuery에서 제공하는 CDN이라는 건 경로죠. 자, 외부 경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Query에서 제공하는 최신 jQuery CDN. 근데 이제 이런 URL들을 본인 서버에다 올려놓지 않고 외부에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외부의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네트워크가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이죠. 자, MS에서 제공하는 CDN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CDN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이트들을 잠깐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jQuery.com이란 사이트가 이렇게 있죠. jQuery.com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출간 도서 소개 및 프로그램
플러그인 다운로드 등 안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jQuery korea.p.kr이라는 사이트는 jQuery 코어 CSS 이벤트 조작 함수 등이 이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jQuery.kr 사이트는 jQuery 강좌 사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y.com 사이트는 jQuery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로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이렇게 있죠.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화면에 열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에 대한 이런 ID 값을 지금처럼 표시하는 그런 예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제는 URL로 전달하는 네이버 사이트, 다음 사이트, 구글 사이트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URL로 전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좌는 세 번째 예제는 자, 관련된 예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이런 구가 움직이는 그런 형식이 되죠. 자, 네 번째 예제는 뭐 이렇게 가려지고 보여지고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능적인 원리 jQuery를 공부하는 게 맞겠는데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일단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이제는 이제 코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jQuery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경우가 실무 작업에서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코드 원리를 jQuery를 통해서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예제들은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제를 할 부분들은 이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열어보시고요. 일반적인 워드 프로그램에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처럼 브라우저로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 열어보시면 이제 코드가 아직 안 묻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동작에 대한 것들, 기능에 대한 것들은 제공이 안 되고 있죠. 자,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의 이런 CDN,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경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부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URL을 직접 쳐서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코드가 링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외부 경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 경로를 사용하는 게 실제로 서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의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에 있는 CDN을 활용해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예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관련된 1번 예제를 보시면 외부에 있는 CDN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위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시는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하셔도 되십니다. 이제 코드를 진행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버튼이라는 놈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튼이라는 놈을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버튼 클릭 이런 식으로 펑션. 자, 이제 설명을 아직 이제 안 드렸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인 구조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지금처럼의 어떤 버튼 구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버튼이라는 애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바로 이제 이런 버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메모장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jQuery에서 요소를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자, jQuery란 구문, jQuery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객체를 참조하는 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참조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아이디를 참조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겠는데요. 일단 아이디를 참조하는 방법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아이디는 버튼 1번이라는 아이디가 이렇게 있죠. 버튼 1번이라는 아이디도 있고 버튼 2번이라는 아이디도 있고요. 버튼 3번이라는 아이디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참조하는 방법은 샵 하시고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달러 표시는 jQuery를 참조하는 참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자에 대한 이런 접두 의미가 되는 코드를 붙이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ID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시는 버튼 1번 이렇게 해서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클래스를 한번 참조를 해보면 자, 클래스는 자, 이런 의미의 jQuery에 대한 접두사라고 하죠. 접두사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처럼 컴마로 클래스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죠. 자, 본문 예제에서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description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jQuery 접두사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description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거죠.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 지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태그를 참조한다. 태그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HTML 태그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접두사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그냥 태그를 지칭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선행하는 ID, 선행하는 클래스, 접두사를 이렇게 붙인 상황에서 참조를 했었는데 태그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jQuery 접두사를 이렇게 붙이시고 확인해 나가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참조하는 내용은 버튼을 참조하겠다. 그래서 버튼. 자, 참조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jQuery 접두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ID 같은 경우에는 ID 접두사,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접두사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객체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벤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 이벤트는 jQuery 이벤트 자, jQuery 이벤트 방식은요, 해당하는 객체에 대해서 jQuery 객체.이벤트 하고 안쪽에 이제 관련된 이벤트가 실행됐을 때, 이벤트라는 건 이제 어떤 동기를 의미하게 되죠. 뭐 클릭을 한다거나 해당하는 객체가 로딩이 끝났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펑션이라는 실행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해당 객체를 만약에 눌러줬을 때 해당하는 실행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코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죠. 지금처럼 버튼을 눌러줬더니 그랬더니 다음처럼 이런 내용이 실행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해당하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1강 새로 고침을 이렇게 했죠.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동작이 되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이제 오류창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검사창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검사창을 꺼낸 다음에 지금처럼 콘솔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실행되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얼랏 클릭 이렇게 해서 걸어놨죠. 자,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요. 클릭을 했더니 실제로 동작이 되는 부분은 없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코드는 선형화돼서 읽히기 때문에,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쭉 이렇게 브라우저 리더기가 쫙 읽어 나가겠죠. 읽어 나가다가 여기서 버튼이라는 애를 이렇게 미리 이벤트 객체로서, 이벤트 대상으로서 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눌러주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게 될 텐데, 사실상은 버튼이 아직 읽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튼은 이 아래까지 쫙 읽혀야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로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로딩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jQuery 완료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된 다음에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완료가 됐을 때 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펑션이라는 건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2차 함수나 3차 함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결과물 같은 경우가 바로 함수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함수라는 건 처리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앞에다가 이렇게 완료 이벤트를 작성을 했죠. 그러니까 코드는 선형화돼서 읽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읽어드리거든요. 읽어드리다가 여기서 버튼이라는 애를 찾지는 못해도, 자, 다음과 같은 코드 결과가 페이지를 다 로딩한 다음에 버튼을 찾으세요라는 내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펑션 결과 처리가 될 텐데요. 이런 펑션 결과 처리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얼랏이라는 거죠. 얼랏이라는 건 경고창을 표시한다는 거죠. 화면상에서.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눌러줬더니 클릭. 실제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페이지 완료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코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예제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jQuery 완료 이벤트를 먼저 작성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코드의 위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코드가 선형화돼서 읽힌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밑에다가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석, 그러니까 코드가 읽히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코드가 있지만 실제로는 읽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실상에는 주석이 처리된 결과물들은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랑 같은데요. 자, 지금 내용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드 완료 이벤트가 없어도 처리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선형화돼서 브라우저가 읽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다 읽은 다음에 객체를 첨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 코드가 선형화돼서 읽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버튼이라는 요소가 참조가 안 되죠. 다시 한번 브라우저로 새로 고침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참조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오류창에도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완료 이벤트를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페이지가 다 읽힌 다음에. 근데 이 완료 이벤트를 습관적으로 적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원인은 바로 이런 데 있죠. 보통 이제 저희가 코드를 처리할 때 이렇게 개발 코드 안에 직접 작성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제 보통 JS 파일로 따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링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링크되는 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페이지의 로딩 결과보다도 먼저 나오게 되죠. 지금처럼 위에 있는 47번 라인처럼 미리 JS를 로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HTML 노드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딩 완료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작성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코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요, 코드에 대한 관점만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코드를 저희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글로 풀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본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코드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페이지가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완료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버튼 태그라고 하죠. 태그를 클릭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요소라고 얘기하죠. 요소를 클릭하면, 그러면은 클릭이라는 이런 경고 문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완료되면 버튼 요소를 클릭하면 클릭 경고 문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주석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처럼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현재 아이디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버튼 1번에 대한 아이디는 버튼 1번 아이디, 버튼 2번 아이디, 버튼 3번 아이디, 버튼 4번 아이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4개의 아이디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어떤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name 언더바 바라고 이렇게 해서 지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ame 언더바 바는 현재의 아이디를 지칭하겠는데요. 현재 아이디를 지칭할 때는 this라는 요소로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하고 있죠. ittr. 그래서 id 라는 용어로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name 언더바 바라는 용어는 지금처럼 이제 해당하는 이름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저희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변수라는 내용들은 저장하고자 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name 언더바 바라는 요소는 바로 이제 현재에 따른 이름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름 요소는 이런 name 언더바 바라는 것들은 저희가 보통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지칭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this
this는 바로 자, 이벤트 대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벤트 참조 대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새로 고침을 했고요. 자, 버튼 1번 아이디가 있죠. 버튼 1번 아이디를 눌러주면 요 this로 참조가 되는 대상은 버튼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 2번을 눌러주면 버튼 2번이 될 거고요. 버튼 3번을 눌러주면 버튼 3번, 버튼 4번을 눌러주면 버튼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요런 아이디를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내용들은 값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얼라스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경고창으로 name 언더바 바라는 값으로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이런 id 값이 버튼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돼서 버튼에 따른 이름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ATTR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ATTR이라는 내용은 바로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ATTR 저희가 보통 이런 정해진 명령어를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자, 메서드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jQuery에서 정해진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저희가 한글로 풀이된 결과를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자, 참조 대상의 속성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현재 대상 this라고 하죠. 그럼 이제 클릭된 요소의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의 id 속성을 name 언더바 바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클릭된 대상의 id 속성을 name 언더바 바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쵸? 이런 얘기로 풀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걸 이제 요 name 언더바 바 저장된 값을 저희가 단순하게 출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브라우저로 보셨을 때 자, 눌러주게 되면 name 버튼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 이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버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내용들로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다음 예제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접으면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참조 대상 아까 전에 클래스를 참조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부해 보셨죠? 그래서 이제 description 자, 여기에다가 txt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txt 하겠다는 거는 여기다가 name 언더바 바라는 내용을 작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자, txt란 속성이 이렇게 세우다라는 얘기죠. 작성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description이란 클래스를 name 언더바 바 변수 내용으로 채웁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description이라는 클래스는 비어있죠. 그죠? 비어있으니까 채우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버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는데 근데 조금 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jQuery
이벤트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따른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추가가 돼서 이렇게 확인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jQuery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셨는데요. 자, 1강 내용은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객체에 대한 참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완료 이벤트, 그리고 이제 기본 코드들,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해 나가시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 코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지 않고 jQuery에 대한 이벤트 참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함수의 사용 방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한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더 내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강좌를 하나 추천해 드릴 텐데요. 바로 jQuery라는 강좌를 찾아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jQuery 검색해 보시면 지금처럼 jQuery 이렇게 관련된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W3C에서 제공하는 이런 jQuery에 대한 강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토대로 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습득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강 내용을 마쳤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상 1강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2강에서 이렇게 이어서 jQuery를 활용한 이벤트 2강에서 활용해 보겠습니다.